자, 그러면 곤충과 벌레에 관련된 태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호랑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하면은 이제 곤충 꿈이 좀 이렇게 좀 크게 좋은 것 같이 않게 보여지죠. 왜냐하면은 이제 곤충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수명이 좀 짧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가 수명이 좀 짧을 수도 있고 또 날아다니는 데에서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부모와 떨어져 살거나 생이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곤충의 태몽이니까 수명이 짧거나 여기저기 날아다니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러한 해석은 가능합니다. 또 곤충의 색상이 만약에 이제 그 화려한 경우에 그렇죠. 저기 어떠한 그 나비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뭐 고추잠자리도 어찌 보면 예쁘죠. 이랬을 경우에 여아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또 이런 점에서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인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화려한 색깔로 인해서 참 거미 중에도 어떤 거 보면 굉장히 그 아주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표상에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작은 벌레였다가 나중에 동물로 변하는 태몽을 꿨다. 그러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벌레였던 것이 큰 동물로 변하면 미약하지만 점차로 능력을 발휘하고 훌륭한 인물로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벌레가 들어오는 꿈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질병에 걸리거나 이 벌레가 좀 소소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이제 처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죠. 만약에 이 곤충이나 벌레를 죽이는 꿈이라고 한다면은 태몽인 경우에는 유산이나 요절로 실현되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곤충이나 벌레를 죽인다고 하면은 어떠한 귀찮은 일거리나 대상 또는 어떤 사람을 갖다가 물리치는 일로 실현이 되겠죠. 자, 나비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밝고 화려한 데서 여자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많다. 또 빨간 나비다 그러면 어떤 특이한 재능이 있다. 또 나비를 본 태몽을 꾸미게 되면은 대체로 여아가 태어나지만 성공과 관계에서는 성별에 구애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화려한 나비니까 여아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자, 오색 잠자리의 태몽으로 태어났다. 근데 이 오색 잠자리가 푸른 창공을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벽에 붙은 오색 잠자리로 태어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잠자리 표본 등을 보면은 사진이나 출판을 본인으로 실현된다. 태몽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잠자리가 이렇게 표본으로 이렇게 붙박이 있는 경우에 요거로 상징된 사진이나 출판물을 보게 되는 일로 실현이 되죠. 그러니까 잠자리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꿈은 아주 좋겠죠. 근데 벽에 붙었을 적에 조금 이제 활동적이지 못하다. 표상 그대로 됩니다. 누에하고 관련된 표상을 보면은 뭐 부자가 되거나 사업에 성공한다. 그러니까 누에가 좀 부지런하고 고치가 돼서 비단을 만들어내니까 뭐 이런. 자, 요거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복합되고 있는데 어떻게 복합되고 있느냐. 별이 떨어진 주위에 3마리의 나비가 날고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때는 이제 별이 태아의 상징 표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비가 3마리가 날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 별 주위에 나비가 3마리였으니까 3마리의 나비로 상징된 새 여성을 만나게 될 것을 태몽 꿈에서 예지해 주고 있는 거죠. 별 하나 주변에 나비 3마리가 날고 있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 보면은 영웅 호색 뛰어난 능력을 지닌 남자의 경우에 뭐 여자가 뭐 비단 3명뿐이겠습니까? 뭐 소설성 얘기지만은 구운몽에서 양소유는 이제 2처, 6첩, 8여자를 거느리죠. 이런 식으로
별 하면은 밤하늘에 빛나는 존재니까 뛰어난 인물이 돼서 새 여성과 관련을 맺을 것을 태몽으로 미리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근데 실제로 또 이렇게 태몽처럼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나비 말고 사슴벌레를 잡았다. 이런 경우도 가임 여건에서 태몽이 됩니다. 꿈이 생생하고 강렬한 경우에는 태몽이 되고, 일반적으로 총각이 이런 꿈을 꿨다. 그러면 사슴벌레로 상징된 이성을 만나게 되겠죠.